차변에 현금 1,200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200원 이렇게 쓰겠죠. 그럼 세법의 생각을 보면, 자, 세법은 대변에 자기 주식 1,000원에 팔고 차변에 현금으로 1,200원 받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2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은, 자, 얘들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계에만 차이가 없지. 자,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거의 성격이 뭐죠? 그렇죠. 얘는 자본이죠.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손실은 자본조정이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은 이 자기 주식이 뭐라고? 그냥 유가증권이지. 사왔는데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도 가는 증권, 영향력 행사하고 싶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근데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네, 자기 주식. 그냥 유가증권이에요. 얘는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익 벌었으니까 넌 돈 번 거야. 그래서 세법은 얘를 수익으로 봐요. 회계에서는 그래도 이걸 사기 위해서 옛날에 주식 발행하면서 유입됐던 돈이 유출이 발생하니까 자본 조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본인데, 세법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너 유가증권은 돈 벌었네.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수익이라고 하는 건, 법인세법은 너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바로 자본으로 보내버리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걸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세무조정하면, 얘 너 이만큼 돈 더 벌었어, 수익이야, 입금사리.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원 차이 난다. 그런 소득 처분은 여기서 한쪽이라도 자본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난 거죠. 이때 쓰는 소득 처분이 기타예요. 기타. 자, 근데 일반적으로 자, 우리 그 가산 조정에서는 그 자본을 건들 때만 기타예요. 자본을, 만약에 여기서 수익인데 여기서 자본으로 바로 가라 그래도 소득 처분은 기타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한쪽이든 자본 쪽으로 바로 갈게, 한쪽에서만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맞아질 차이인데, 우리가 그 성격의 차이, 자본 차이죠. 그런데 차감 조정은, 자, 우리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개 있어요. 왜냐면 사유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보하고 기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감 조정에서는, 차감 조정에 있는 기타는 자본을 건드려도 기타가 맞는데 유보 아닌 것도 다 기타예요. 유보 아니면 기타밖에 없는데, 어제 그럼 유보는 뭐라 그랬죠? 그죠? 일시적 차이, 타이밍의 차이. 타이밍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그 정도쯤이면, 아니면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말하는 타이밍의 차이라는 말의 표현을 이해하고, 얘는 타이밍 차이가 아니야 한번 유보 아닌 건 그만 걸러내요. 유보가 뭔지는 말 못하겠는데 쟤는 유보가 확실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유보의 느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 하면서 계속 온통 유보만 서울 소문하고 있었거든. 지금 말고 나중에 해줄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유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보는 언젠가 해주겠다라는 건,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언젠가는 추인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젠간 추인될 거면 얘가 얼마가 어떻게 있는지는 적어둬야 되겠죠. 그 적어두는 것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할 건데, 오늘 컴퓨터에서 바로 볼 거예요. 자, 가산조정에서 유보가 발생하면 가산조정 유보 발생이라고 하고, 그럼 얘는 나중에 그 차이가 해소될 때에 차감조정에서 우리 차감조정 유보 감소를 하겠죠. 그런데 처음 생길 때에 차감조정에서 유보가 먼저 생기면 그때는 차감조정 유보 발생인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타이밍이 해소가 되면 가산 조정에서 유보 감소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보 발생 감소라는 컴퓨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글자는 얘는 처음은 유보 발생은 말 그대로 발생 생긴 거. 그럼 유보 감소는 지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페이퍼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실무에서 할 때는 가산 조정 유보, 차감 조정 유보에 가산 조정은 플러스를 따라 안 쓰지만 차감 조정에는 마이너스 배 표시를 꼭 써야 돼요. 실무에서 그거 안 쓰면 그 윗사람한테 내가 바로 윗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윗사람한테 욕 엄청 들어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고 툭 던지고 가버릴 거예요. 아니면 안 봐요. 그래서 꼭 써야 되는데 이놈의 컴퓨터에서는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는 자리가 가산 조정 쓰는 줄, 차감 조정 쓰는 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쓰면 가산 조정이고 여기 쓰면 차감 조정이고 컴퓨터에서 앞에 마이너스로 따로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컴퓨터에서는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얘가 처음 생기는 건지 얘가 없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유보 발생 감소를 우리가 써줘야 컴퓨터가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를 작성해줘요. 근데 실무에서는 거꾸로 차감 조정 유보다 가산 조정 유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표시를 해주는데 유보 발생 감소는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전산 시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보 발생 감소는 써줄 거고 그런데 제가 앞에 마이너스라고 쓰는 건 요 위치다 저 위치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소득 처분인데 자, 다음 146페이지 가보시면 입금 회계 적혀 있죠. 자, 컴퓨터 켜세요. 컴퓨터 켜세요. 안 켜신 분. 왜냐면 자, 이 입금 회계 쭉 보고 뒤에 송금 회계를 쭉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기를 하면 얘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떨 때 쓰냐면 실기하면서 필요한 이론 있을 때 앞으로 끌고 올 거예요. 옛날에 이거 이론부터 했다가 내가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어차피 다 까먹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걸 실기를 하면 근데 뭔 말인지 알 수 있는 눈이 트여요. 그래서 실기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뒤쪽으로 갑시다. 첫 시간에는 얘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KLF 프로그램 전산회계 1급 되어 있으니까 전산세무 1급으로 바꾸고 우리 아빠니 지금 회계 1급 레벨이라서 자, 컴퓨터 뭐 아직 안 켜신 분은 켜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메뉴들 설명드릴게요. 자, 첫 시작은 우리 표준 재무제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 표준 대차 대조표, 표준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용 처분계산서 제출해야 돼요. 원가 명세서는 뭐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잘 안 해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럼 자, 우리 그 재무상태표를 약자로 BS라고 계속 쓰는 이유가 특히 법인세 문제에서는 그냥 대놓고 BS라 쓰는 이유가 대차 대조표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재무상태표 약자는 FP죠. 그죠? 대차 대조표 약자가 BS잖아. 그죠? 그래서 재무회계 하면서 BS라고 쓰면 특히 IFRS 가지고 공부하는 회사에 가서는 BS라고 쓰면 혼나요. 그 회계팀 쪽 가가지고 IFRS를 하면서 재무상태표를 BS라고 쓰면 혼나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냥 세금이라는 사람들은 이해 생각하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는 밸런스 시트잖아요. 그래서 BS니까 이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제출하고 그리고 손익계산 제출하는데 자, 우리 법인세는 자, 생각해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냈죠. 근데 이걸 비용이다라고 하면
방금 우리 앞에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온다고. 근데 세금을 또 비용이면 얘를 다시 비용에 대줘야겠네. 그럼 또 이익이 다시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럼 계속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끝없는 순환 논리가 빠지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세를. 그래서 모든 세무조정의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에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는 왼쪽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너무 길어서 쭉 오른쪽 내려올 거예요. 그럼 쭉쭉쭉 아래 내려보시면 아래 법인세 비용 있죠? 하셨나요? 자, 지금 이거잖아. 우리 위에까지 전부 다 있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획에서는 얘 세금 내는 거니까 빼고 당기순이익 냈는데, 그럼 우리는 시작을 당기순이익하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법인세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회계상의 법인세잖아요. 그러면 회계상의 법인세 구하기 전 금액으로 만들어서 이 금액으로 같이 조정해야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법인세부터 취소하는 거예요. 법인세부터. 그럼 법인세는 회계상의 성격이 뭐라 그랬죠?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럼 비용 아니야. 그게 뭐죠? 송금 불산입이죠.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입. 그럼 소득 처분은 그 법인세 누가 가져갔어? 국가가 가져갔잖아.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되는 거예요. 조정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전표 끊었던 우리가 얘 계정 과목 뭐지? 얘 아니라는데 얘 비용이네? 비용 아니래? 송금 불산입 되는 거예요. 얘 돈 매출이래? 번거래? 입금 산입되는 거예요. 그냥 원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가져갔니 찾아보고, 이건 나중에 한다는데 그럼 유보고.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일단 화면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우리 신고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고조정 어제 이야기하고 결산조정 이야기하고 할 때 신고서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신고조정. 그 신고조정이 여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인데, 자, 얘 클릭해보면 왼쪽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여기서는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얘 둘이 그냥 같이 그냥 쭉 쓰란 이야기예요. 둘 다 가산조정이니까. 이 두 개 구분은 의미 없다라고 했죠. 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은 그냥 구분 없이 여기 쭉 쓰는 거예요. 이 과목은 내용이 뭐다 쓰는 거예요. 금액 얼마고 소득처분 얼마고. 그럼 그냥 위치로서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따지는 거지 따로 우리가 명시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정말 구분의 의미가 없죠. 여기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예요. 근데 이걸 매번 여기에 들어오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간편 메뉴로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위에 F3번에 조정 등록이라고 있죠. F3번 조정 등록. 자,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간편 메뉴가 떠요. 근데 이 간편 메뉴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할 때는 그냥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써놨는데 이렇게 서식이 있는 곳에 가면 얘랑 관계된 정보를 도와주려고 아래쪽에 금액을 살짝씩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조정 등록 미리 누르신 분은 밑에 법인세 비용이 금액이 보이죠? 지금 이 금액을 보여주고 있죠. 너 조정할 금액 이 금액이야. 이러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맹신을 하지 말되 좀 이용은 하면 나한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아래쪽 정보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얘는 심지어는 지금 F3번 누른 거에서 이쪽에 있으면 가산조정이야, 이쪽에 있으면 차감조정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럼 가산조정, 차감조정까지 말해주고 얘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쓸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도움 코드는 우리 그 단축키로 뭐 썼죠? F2번 썼었죠? 근데 여기 F2번 눌러보세요. 그럼 나와요. 나오죠? 다시 취소 누르고. 자, 우리는 세무유급이잖아. 그죠? 법인조정 메뉴는 나름 뭔가를 좀 더 도와주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F4번 키를 누르는 거예요. F4번 키를 누르면 뭔가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조정 등록 열고 계세요. 여기 F4번을 제가 그냥 소득 금액 조정학계표에서 F4번 누르면 여기에 나오는 항목이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은 몇 개 없죠? 거기는 왜 몇 개 없냐면 컴퓨터가 이 서식 안에서 주로 사용하던 것만 추려서 보여주고 금액도 보여줘요. 그러면 서식 안에 들어가서 얘 선택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죠? 심지어는 소득 처분도 알려줘요. 거기 안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에 일단 우리 시험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이 메뉴를 활용하는 걸로 알려줄 거예요. 여기 있다 없다까지 말할 거예요. 이건 없어요. 이건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까지 제가 말해 드릴 거니까 시험 때 있는데 굳이 몰라가지고 소득 처분 틀리고 하는 바보짓 하면 안 될 거잖아.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옆에 적혀 있는 글자 보시면 지금 F4번 누른 거에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내용 똑같죠? 아무거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금액도 안 썼는데 이 소득 처분까지 자기가 딱 찍어주죠?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금액만 이걸 참고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 자, 그럼 이 금액은 우리 2,947만 8,226원이다. 엔터 치면 끝이에요. 자, 여기 F4번만 도와준다면 해볼만 하죠.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기 전에 자 예제 풀면은 어렵게 느껴졌다가 기출 문제 풀면 이거 F4번으로 어느 정도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15점 이하는 죽어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보이는 거 전부 다 써도 20점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그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아래 직접 입력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만 볼게요. 지금 F4번에 없을 수도 있잖아. F4번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소득 처분의 종류를 고르게 돼요. 그럼 얘는 법인세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라면 기타 사회 유출. 그럼 아래 소득명세라고 있죠. 자, 소득명세는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무조정, 하나는 소득처분, 하나는 의미가 통하는 이해설명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짧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쓴 글자를 그대로 쓸 거예요. 원래 그대로 쓸 필요 없는데 여기 쓰는 글자도 의미만 통하면 되지 정해진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쓸 거예요.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 아니야. 그리고 예 법인세,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 세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F4번 눌러서 했던 거는 조금 문장으로 만들어서 조금 있어 보이게 적혀 있죠. 보면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송금, 불산이 법인세, 기타 사회 유출 사실 이 글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적을 때는 저는 뭐 그 작문도 잘 못하는데 이게 낫겠죠, 그죠? 작문하니까 옛날 학교 때 저 논문 쓸 때 교수님한테 맞춤법 때문에 욕 들어먹었어요. 아니 나 기계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기계 사오라고 욕하고 작문 못하니까 여기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요. 자 지금은 전산으로 해가지고 잘 이제 전산으로 하는데도 들어 있어요. 근데 순서를 과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세무서는 여기 세무조정 그리고 끝에 그 소득처분을 써달래요. 그 말은 꼭 가운데에 의미가 통하는 글자를 쓰란 이야기잖아. 뭔 내용인지 좀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세무서 그 세무서에 있는 담당자가 이렇게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는 그 사람은 오른쪽에서 쫙 보고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
세무공무원의 그거예요. 청약. 자, 지금 이 세 개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F4번에 없는 거는 써야 될 거고 쓸 때 세무조정, 소득처분 의미통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안 나오는 거 많이 볼 거예요. 기출 문제로 가면 나오는 게 많을 거고 저와 같이 연습 예제할 때는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럼 써다가 활용하면 되니까. 자,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고,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제일 먼저 할게 그냥 메뉴만 구경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법인세 이야기를 했죠. 그럼 법인세 지금 이야기했다는 건 회계상의 법인세를 취소해서 이제 다시 세법이 생각하는 법인세 계산해서 낼 테니까 그 전까지만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단기 순이익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거 다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다시 올려놨잖아요. 회계상 법인세 계산하기 전에. 그럼 이제 이 법인세법에서는 한도를 따지는 게 있는데 그 한도를 매출액을 가지고 한도를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회계상의 매출액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따지는 것도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매출액을 수익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이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매출액을 맞출 거예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 회계에서 400번대로 매출로 처리해뒀는데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이밍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을 만들 거예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 오늘 이거 할 건데 조정에서는 이거 할 때를 제일 어려워해요. 우리 책에서 어렵게 문제 내서. 근데 처음 하다 보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순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구경만 하고 다음 이제 얘 순서대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다음 여기까지 쓰고 얘 그리고 이 뒤에 3개 할 건데, 이 뒤에 3개라는 건 법인조정 2 누르면 뒤에 또 메뉴들 중에 죄송해요, 3개가 5개. 근데 그건 한 문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부터 알려드리는데 여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정상이라는 건 지금까지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여기가 내리막이 시작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쉬워져요. 그럼 뒤에 가면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얘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 보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려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여기서부터 점점 언덕으로 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꾹 참고 그냥 꾹 오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컴퓨터가 다 해주구나 이 생각할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쭉 여기까지는 와서 이 다음부터는 정말 하루에 제가 서식을 3-4개씩 나갈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무도 빠르다고 말 안 할 만큼 쉽게 바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마음 잘 하시면 그 다음 나머지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작부터 이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제 그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수익금의 조정명세서 내용 보고 컴퓨터하고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